최근에 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촉발됐는지,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공급망 위기. 제가 미국 가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 거기서요? 네. 예. 미국의 창고형 이제 마트에 해당되는 예. 타겟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코스트코 이런 데입니까? 예. 그런 타겟을 갔는데 아니 아주 간단한 생필품들이 없는 거예요. 공산품들인데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뭐 석사할 때나 다 합쳐서 한 3년 반 살았지만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제품이 없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간단하다고 그러면 뭐 휴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산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런 걸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 왜, 뭐 중국이나 뭐 전부 다 동남아라든가. 중국, 베트남, 예. 스리랑카 이런 데서 수입해 오죠. 예.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수에즈 운하에서 얼마 전에 에버 기븐호가 좌초돼가지고 예, 그게 그렇죠. 불과 올 3월 달이었거든요. 예. 3월 23일인가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막히면서 이제 또 돌아서 가야 되고 뭐 그런 문제 속에 그 후유증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코로나 이전 회복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지표를 보면 뭐 벌써 한 2달 되긴 했지만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은 거의 뭐 미국은 뭐 70% 넘었었는데 말레이시아 그럼 베트남? 예. 아니, 이런 나라들이 18%, 2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아, 얘네들은 뭐야, 이제 작년 한 7월? 작년 6월, 7월 정도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 현대차의 밴드 업체에서 뭐 고무링이었던가 뭔가를 그 회사만 생산을 했었는데 너무 간단한 제품이라서 예. 고부가 가치도 아니고요. 뭐 하나에 뭐 5원, 10원짜리 그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멈춰선 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요? 네. 그 아시잖아요. 자동차 공장 보면 예. 벨트가 쭉 돌아가고 예. 사람들이 거기다가 하나씩 조립하고 로봇팔들이 예. 또 막 하고 하는데 그 부품 하나 없는 바람에 전체가 멈춰선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산 못 한다고 저렇게 아주 고부가 가치 차들이 생산이 안 되나? 자동차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였던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만 부품 하나만 없어도 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에 들어가는 조그만 뭐 첨가제 뭐 해봐야 0.5% 들어가는 요 첨가제 하나 없기 때문에 화학 제품이 생산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게 극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극복이 되느냐는 문제인데 작년 2월 달에 그렇게 세계 공장인 중국이 셧다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놀랬지만 결국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GDP는 마이너스 났지만 우리나라 기업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아주 빠르게 정상화됐고요. 지금 베트남이 위드 코로나로 또 선언했다는 얘기를 좀 전에 들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공급망 차질 이 이슈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 1년 뒤에도 계속 이러고 있을까? 주식을 판단을 할 때 저는 작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년 1년 뒤에도 지금처럼 아주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도 아니다라는 확신에 주식을 과감하게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공급망 차질이 내년 1년 뒤에도 지금 내년 10월 달에도 이러고 있을까? 내년 10월 달이면 완전히 정상화 되겠죠. 그리고 내년 10월 달이면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이 또 복귀를 안 하는 바람에 임금이 확 높아졌거든요. 예. 이 높아진 부분들이 내년 요맘때 되면
너무 뒤늦게 복귀하려고 좀 더 놀려고 했던 노동자들이 예. 아우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예. 예, 그렇게 뭐 내년 상반기 되면 몰려들면서 지금 그런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항만의 컨테이너선들이 적체되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인데 노동시장도 빠르게 정상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네. 그게 반영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 규모보다도 이제 채권 시장 규모도가 엄청 더 크잖아요. 예. 그럼 더 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주식보다도 제가 유일하게 시장을 전망을 할 때 주식 시장보다 주식 시장의 IQ가 2만이면 채권 시장은 3만? 아, 채권 시장이 더 네. 정교하게 더 반영을 하는 효율적이고 예. 더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10년물 국채는 정확하게 경기가 돌아서는지 아니면 다시 망가지는지를 예측을 잘해주는데 예.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 아니 그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 때문에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게 경기가 돌아서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시겠지만 일시적인 코스트 푸시 현상 때문에 경기가 반짝했다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경기가 망가지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미국 달러는 왜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는 거죠? 94 미국 달러 네. 지수가 오랜만에 보니까 94를 넘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94 이러면 좀 감이 안 오실 거니까 그냥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로 예. 1188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이 정도 달러 강세 현상은 보통은 달러가 약해져야 이머징 국가의 주가도 올라가고 커머디티 가격, 상품 가격도 올라가고 예. 그죠? 달러랑 원래 커머디티 가격은 예. 역상관 관계인데 아니 최근에는 커머디티 가격도 유가도 지금 뭐 거의 80불까지 올라가는데 달러는 또 달러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런 현상도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자주. 2008년 리만 사태 있고 제가 뭐 2009년, 10년, 11년을 자주 이제 설명드리잖아요. 예. 리만 사태 있고 엄청난 페드의 돈 풀기가 시작됐었죠. 예. QE1 시작되고. 그런데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 예. QE1을 했는데 경기가 안 살아나요. 주가는 올랐었어요, 그때. 예.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전히 페드가 목표로 하는 그 고용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QE2를 또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QE1이 종료됐던 시점이 2010년 이제 5월달 그리고 또 QE2를 시작하게 되고 그렇죠. QE2 종료 딱 하고 나니까 2011년 이제 8월달에 또 한번 시장에 와장창 한번 하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유가는 어떻게 됐었냐? 유가 11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2008년도에 40불이 깨졌던 유가가 예. 110불까지 올라가고요. 그때 구리 가격 보면 지금처럼 뭐 폭등했었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시장이 2010년 5월 달에 그리스 사태 터지니까 환율이 빵 올라가요. 예. 즉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요. 2011년도에 아니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그때도 충격 엄청났죠. 예. 예. 아니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달러가 더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는데 예. 주가가 박살나면서 또 그때도 환율이 빵 올라가요. 달러 강세 현상. 달러는 또 강사. 예, 오히려. 예. 네, 그런 현상은 결국은 글로벌하게 뭔가 위기의 조짐이 일어나면 일단은 안전자산이 달러로 일단 달러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달러가 강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1188원 살짝 1200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1250원을 넘지 않으면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1150원 정도에서 그것도
그냥 변동성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헝다 이슈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차지기에 의한 그런 세계 경제의 분업에 의한 이런 어떤 큰 공조 시스템이 깨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들에 의한 그런 노이즈에 의한 일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미국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경기는 지금 안 좋은데 물가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에서 그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1970년대 너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유가가 계속 쳐올라가고 그죠? 73년, 79년도에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1980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4%를 기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79년도에 페드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그때 이제 뭐 정책 금리를 거의 뭐 20% 가까이 올려버렸어요. 엄청 올렸죠, 그때. 그러면서 뭐 시장이 박살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그때도 1980년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 이후에 1983년부터 1990년까지 굉장한 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1991년, 2년도 시장은 좀 망가지면서 물가는 안 빠지고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잠시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2010년, 11년도 이때 아직까지 경기가 돌아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코스트 푸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2010년, 11년도 지나고 나서도 뭐 물가 이런 부분은 다 안정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물가에 대해서 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어떻게 지금 물가가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좀 앞으로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미국은 늘 무역수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달러를 한번 왕창 10년마다 한 번씩 왕창 찍어줘야 돼요. 그게 어떤 경제 위기라는 명분으로 달러를 왕창 찍게 되고 그 찍어진 달러 때문에 그 달러를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해서 또 그 달러를 쭉 가져오게 되고 미국의 달러를 그렇게 왕창 찍어낸 달러를 우리가 수입을 해오고 미국은 그 돈을 내보내면서 오히려 물건을 사오잖아요. 소비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왕창 찍어내는데 저렇게 물가가 안정적이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걔네들이 찍어놓은 돈을 다 수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수출을 하면서 물건을 왕창 사오고 그 물건을 생필품에 해당되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과일부터 그런 거는 남미에서 엄청 싸게 커피도 뭐 원가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그렇게가 수입해오고 그죠. 공산품은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이런 데서 또 엄청 싸게 수입을 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참 미국은 돈만 찍어내서 쭉 뿌리고 일은 각 전 세계에서 일을 해서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위기 생기면 달러 쭉 끌어들이면 이 나라들 다 엄청난 경제 위기 닥치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페드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은 관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불법 이민자들 있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들 미국에 가보면 엄청 많잖아요. 트럼프가 막난다 뭐 하면서 장벽 설치한다 했지만 노동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은 그 불법 이민자를 이렇게 받고 실제 불법 아니고 합법 이민자도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 지금도 계속 미국의 인구는 3억 2천에서 또 3억 3천을 넘어서고 예.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자꾸 노령화되고 새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때 100만 명 태어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부장님하고 저희 같은 세대인데. 대학 입시 우리 때 100만 명이었어요. 네,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30만 안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노동 인구가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봉착되어 있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인건비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해외 글로벌하게 나가 있는 공장을 통해 가지고 싸게 물건을 사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뭐 코스트코가 됐든 홈디포가 됐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타겟이든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거의 없어요. 다 싸게 해외에서 그렇게 수입을 하고 또 하나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가잖아요. 수입 물가가 안정되잖아요. 예. 미국은 달러 조금만 강세로 가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면서 물가가 확 또 잡혀요. 아, 또 그게 있구나. 우리가 걱정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제가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로 중국의 PPI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